하는 이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그 주민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또는 환경과 구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제는 양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의 근원에는 이게 어떻게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살기 좋게 또 살만하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그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겠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혁신과 통합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결합을 좀 주민들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지금 마을 만들기를 제가 고민해봤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동네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돌아오니까 주민들이 그럼 우리 동네에 마을 만들기를 해서 약간 주차 공간도 바꿔보고 길도 닦아보면은 이 지역에 개발이 잘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의견 때문에 주춤하기도 하고, 또 하나 예산이 하다 보니까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시설 문제를 바꿔보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약간 차질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볼 일이, 제가 그렇게 문화역 정체성도 있을 뿐더러 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구와 예산을 받아서 또 구원과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 지역에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제가 그 역사 연구를 하니까 그 양천구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30년간 됐습니다. 근데 양천의 문화가 없다는 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천의 문화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목동은 소나마를 키우는 목장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동의 그 필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또 저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는 삼국시대부터 소나마를 키우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목동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그럼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신정신호동이 그 해방되기 전에도 그 지역 명칭이 장군소입니다. 장군소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육사들 그 양성하는 장소예요. 장군들을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소나마를 키우면서 여기가 그 소금통으로 고대에 여기 그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예요. 근데 양천은 지금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혼을 심지 못해요. 소프트웨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유 문화가 있고 다른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그것만 나오면은 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을 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목동 신정 신호를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지 않습니까? 이 지하화되면서 그 환경과 미래 과제, 향후 과제 이것들이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동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기로 난 이후에 지하와 동시에 주변 또는 도로 상부 공간을 어떻게 잘 제대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의견이 상부 공간 주변이 뭐 샤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부도심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전철을 하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지역 주민 생각은 가운데를, 그러니까 12차선이거든요, 거기가. 가운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뭐 자그마한 공연장이나 이런 거하고 쭉 이렇게 문화거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개발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걸 원하고 이렇게 이견이. 신월 3동 재개발, 거기는 김포공항, 그러니까 공항 비행기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토지 이용 계획이 잘못된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계획이 지나가는데 그걸 곤충을 올려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 지역이죠. 사실은 신월 3동하고 이쪽은. 그런데 김포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해놓으면 도대체 어떡하지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까 이제 공무원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공무원들은 결론적으로 하는 게 이제 건물로 나타나잖아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민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그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게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옛날에는 주민 10명보다 더 많았지만 지금은 공무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시민 5명의 지식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이 주민들이 바다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모여야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예산을 이제 투입하는 거죠. 거꾸로. 그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 타운 미팅이라든가 소그룹 같은 것이 중요해지고, 거기다 이제 예산을, 그 내용이 공적이고 의미가 있으면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제일 큰 게 그 주차장이에요. 예전에 TV에도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신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다 걸쳐서 차를 대기 때문에 또 이제 보행자들까지 불편하고, 또 이제 아침에 또 차를 빼서 나가려고 하면은 거의 고개 운전이에요. 사람 피하고 자동차 주차되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한번 TV에서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신정동 그 부분은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아직도 지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일 큰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 유아보건진흥원까지도 생각을 하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도 그 미지근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지역 구민 차원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한번 건의를 하든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파트는 수용을 안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용 부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지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얼마 없는 교육용 부지마저도 지금 SH공사에서 이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렇겠다 이거지. 네,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천구 도서관 부족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분이 이용을 못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거기 일하시는 사서도 퇴근을 해버리시니까 막상 그 도서관 이용하려고 하면 그 시간하고 안 맞아서 뭐 그 사서는 사서대로 돈 받고,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 받고, 또 뭐 지역 주민 이용도 거의 지금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지역 교육청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같이 좀 관심 갖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은 양천구 도서관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양천구의 축제라고 하면은 뭐 사람 불러서 음악회라고 해서 그냥 다 모아놔서 음악 보고 그 정도 뭐 사실 참여한다고 하는 게 되게 무색할 정도로 참여하는 게 관람 정도지 뭐 직접 뭘 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뭐 동아리나 이제 그런 쪽과 연계를 좀 해서 학생들도 좀 중심이 서서 이런 문화 자기네들의 그런 공연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같이 모인 사람들, 지역 구민들이 같이 함께 준비를 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아까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축제로 나아가면 굉장히 좋은 또 지역의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그 주차장은 실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설로 만들어진 건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주차장은 5만 원이에요. 혜택이 괜찮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그 5만 원씩 내면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내는 돈, 주차 때문에 60만 원 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아까 그 문화 얘기하고 스토리텔링 얘기했는데,
그 곰달래길 있지 않습니까? 곰달래. 근데 그 신월 그 칡동의 고속도로변에 옛날에 곰달래라는 마을이 있대는데 백제 때 음소와 음월에 관련된 사랑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곰달래 관련된 사랑 얘기를 그 하나의 이벤트화 시키고 그다음에 뭐 사랑 축제로 만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로 부각을 시킨다면 곰달래 사랑주도 만들어가지고 좀 판매도 하고. 근데 교통 문제를 행정부의 개편으로 접근해버리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양천구가 강서구를 감싸는 마치 뭐라 그러세요? 토끼 귀처럼 생겼다 그러나? 근데 결국 강서하고 양천하고가 한 묶음으로 해서 교통 문제를 봐야지. 양천 따로 강서 따로 볼 수도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 그 신월 5동 있는 사람들이 양천구청 올라가면 이거 상당히 곤욕스럽잖아요. 강서구청 코앞이고. 그렇지. 예전에 이제 동들을 쪼개놨던 거를 그 동을 유지한 상태로 강서 양천을 쪼개다 보니까 동 이름 그대로 놔두고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송하는 거, 공공시설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방음차 해주는 거, 이것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왜 소송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뜨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받고 있거든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그 비행기 받고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쓰면 되지 왜 소송을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이에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한 6만 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마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재물포도로도 이게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에서 하는데 자기가 마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가 주도해서 마치 하는 것이냐 하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가 서울시에서 한참 논의 중에 있는데 시의원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이런 식으로 서명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울시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학생들하고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에 거의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쪽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도서관을 가든가 영등포에 있는 도서관을 가는데 영등포는 최근에 도서관 조그만 도서관을 한 5-6개를 굉장히 예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작게 해서 주민과 학생이 같이 자주 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목동 도서관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고 강서 도서관은 가기가 불편하고 도서관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은 도서관이지 큰 도서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구청장 보궐이 제일 많은 지역, 서울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보면 한쪽은 으뜸 양천을 지향하고 한쪽은 희망 양천을 지향하는.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지. 네, 그런 차이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까우는 도로 하나를 건너면은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쪼개진 선거구는 아마 양천 유일할 거예요. 이게 결국엔 미래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미래는 곧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저희 목동이 교육도시인데 아이들의 행복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컨텐츠로 해가지고 개념을 생각해서 하면은 모든 게 확장되지 않을까.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했을 때가 진짜 행복한 도시로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을 따라하는 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들 경쟁 그 순위가 학부모들 경쟁 순위로 되거든요. 있다 보면. 그러니까 멀리 보는 주제가 돼서 이렇게 같이 그 기반 사안이든 이런 것들이 되면 정말 아이들이 커서 다시 돌아오는 양천 이런 주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공기 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방음차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원 뭐 유치 이런 거는
쟁점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를 쟁점화시키면 그 지하화된 위쪽에 이 공간을 공공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면은 가능성이 좀 있겠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예산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냐, 누군가에 가냐. 도시계획도 어디에 그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진 자가 향유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뭔가 체육시설을 짓고 공공시설을 짓는다 보면 또 가지지 않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거기에 엄청난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질의 쌀, 우리가 이게 통상 생각하면 맛있는 쌀을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쌀을 도정을 할 때 아주 고급의 수십만 원의 쌀부터 해서 한 뭐 10몇만 원 쌀까지 다양하게 공급을 합니다. 주거라는 게 그러한 형태. 우리가 값 비싸고 아주 교통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부자라고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많은 것을 담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지역에 사는 서민은 또 떠나야 되는 교통이 좋아지고 오면 거기에 다 그 부동산의 가격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얘기하는 사람도 또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모든 걸 다 담는다고 좋은 거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중요한 그 척도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은 아마 정리가 가볍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너무 그 거대 담론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서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에휴. 수학원 박사님께 우리 동네에 저런 박사가 있다는 게 좋잖아요. 고맙다는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우리가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신 달태준 박사 고맙습니다.